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도 첫 변론이 열립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변론에 들어갑니다. 한덕수 총리도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위원인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도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국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 측은 국회 탄핵소추가 남용된 사례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계엄 선포에 따라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 기준이 국무위원인지 대통령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는데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 모두 공감하는 만큼 변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인데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내일 열리게 됐는데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됩니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오후 5시엔 지난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장관 전 국정원 차장이 다시 나옵니다. 오후 7시에는 앞서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와 검찰에 집행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조 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에 따른 구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인 측 증인으로 채택한 조지호를 피청구인 증인으로도 채택해서 했고 조지호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집행을 촉탁했습니다. 10차 변론은 애초 예정했던 오후 2시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첫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을 고려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음 기일이 형사사건 변론 준비와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기일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내용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의논을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날 시작을 한 30분 정도 늦추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좋습니다. 들어보니 일리가 있고 아예 더 그냥 1시간 1시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는 20일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 진행된 9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금까지의 주장과 쟁점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는 국회 측과 중심으로 국익의 침해를 알리려 한 것이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간 결산 성격이었던 이번 9차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12.3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선관위 기능을 정지시켜 민주주의 해체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12.3 계엄으로 피해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북한의 정치 개입설을 주장하는데 주어진 변론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계엄은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대통령의 충심이라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실제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를 봉쇄할 수 없는 규모이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오염됐다며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그다음에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형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9차례 변론을 진행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신문조서가 탄핵 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피신 조서를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하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선 굉장한 다급함이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침투 의혹과 관련해선 여 전 사령관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에게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번호를 건네며 협력을 구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 국회 측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관련자의 검찰 조사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서를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중도에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난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조서가 진술대로 쓰였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거부했는데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원한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진술 과정이 모두 영상으로 녹화돼 있어서 조서 중 가장 강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의 집무실에서도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현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과 세종에 있는 행안부 장관 집무실에서도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 조치를 명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단전 단수 관련된 문건이라든가 자료 확보할 예정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줄곧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을 뿐 이를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하지만 앞서 국회에 출석한 허석곤 소방청장은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허 청장과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 규명을 위해 경찰은 이 전 장관과 허 처장의 소환 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거리낄 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시 측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습니다. 명씨, 오 시장이 후원자가 만났다는 이른바 3자 회동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오 시장 측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빨리 밝혀달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박모 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은 명 씨와 어울릴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중앙지검이건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건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보란 입장입니다.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오 시장과 홍 시장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밝혔지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건 맞으십니다. 여권 잠룡들을 향한 명태균 씨의 공세가 그치지 않는 상황. 명 씨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명준입니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얼마나 강도 높게 수사할지가 관심인데요. 사건 이송까지 하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김건희 여사 직접 대면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창원지검 이지영 차장검사 등 7명은 중앙지검으로 옮겨 관련 수사를 이어갑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해줬고 이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는지, 여론조사 결과 조작으로 당선을 도왔는지,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만큼 이 역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셈인데 명 씨와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서면 비공개 방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이송까지 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수사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검찰은 사건 이송이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명태균 특별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또 여러 양형 조건을 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유 씨는 18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와 40여 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어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 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 대표도 직접 출석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1심 선고도 오늘 나옵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 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8일 회담한 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양국 경제 협력을 논의할 고위급 팀을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지난 수년간 여러 조치로 양국 외교 공간 운영 능력이 저하됐다며 대사관 인력수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첫 종전 협상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EU가 테러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혀 종전 협상을 앞두고 서방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하며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러 회담 결과가 발표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о-американську зустріч в Саудівській Аравії. Для нас це було сюрпризом, я думаю, так як і для багатьох.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참여하는 공정한 안보 보장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하루 뒤로 예정됐던 사우디 방문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며 키이우에서 미국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커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측과 회담한 뒤 모든 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EU의 대러 제재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The European Union is going to have to be at the table at some point because they have sanctions as well that have been imposed. EU는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며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이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경우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프랑스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7개국 정상을 초청해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2차 회의를 현지 시간 19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체코 등이 불만을 제기하자 초청국을 늘려 2차 회의를 마련한 건데 종전을 둘러싼 유럽 내의 균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이른바 영끌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27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24%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자장면 평균 가격이 7,500원, 냉면 평균 가격이 12,038원으로 오르는 등 서민이 많이 찾는 일부 외식식품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이츠가 오는 4월부터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2%에서 7.8%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총 3,465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도어록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화재 조건에서 3개 제품의 수동 레버가 녹아 외부 대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렸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한계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외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급한 대로 일단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인 366조 원 규모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비상 수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7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 8.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수출 순위도 6위로 2단계 뛰었고 수출이 2% 경제 성장에 90%를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고금리, 환율 변동 지속, 경쟁 과열과 공급 과잉으로 수출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정부는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366조 원,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0조 원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일단 6월까지 보험료와 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합니다. 특히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 유턴 기업 세제 감면은 해외 사업 축소를 마친 경우에만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전이라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수출 활로를 위해서는 남반구 신흥국과 개도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공약을 지원합니다. 남아공과 조지아 등지에 수출 지원 거점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대상 무역보험도 55조 원을 공급합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자가 많은 국가들은 좀 더 타겟을 하면서 이런 관세, 비관세 장벽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를 수출 성장세를 지킬 골든타임으로 보고 통합형 수출 지원 서비스인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40대 교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대면 조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계획 범행 여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40대 교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볼 때 교사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계획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상당 부분 확보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 A씨의 검색 기록 등에서도 계획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수집됐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 자체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를 통해 범행 전후의 정황과 교사 A씨의 행동 패턴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수사팀은 수술 전 첫 진술대와 회복 과정에서 A씨를 상대로 2차례 간단한 대면 조사는 이뤄졌지만 정식 피의자 조사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건강 상태가 악화돼 다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회복 상태가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도 건강 상태에 따라 집행 시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교사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질환 위험 교사를 즉시 분리해 직권휴직이나 면직을 강제하는 내용인데 불이익을 염려해 치료를 피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제2의 김하늘 양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듯이 문제 발생 교사를 긴급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교원, 학부모와 다투거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파견돼 조사를 벌이고 직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정한 뒤 직권휴직이나 직권면직 등을 조치해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교원이 복귀를 신청할 경우 다시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위원회 심의를 열어 복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 교원에 대해선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통해 신규 교원을 임용하기 전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강화해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모든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 서둘러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사들은 법안이 정신질환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오히려 병을 숨기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올라간 관련 법안들에 수천에서 수만 개의 의견이 달렸는데 법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 제도 등이 오남용돼서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에 의해서 교사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학교 전담 경찰관 증언과 늘봄학교 저학년 대면 인계 같은 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도 현실성이나 효과가 높지 않을 거란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해 러시아를 상대로 첫 단체 관광을 재개했던 북한이 다른 나라들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한 여행 상품 판매가 시작했는데 당국은 개별 여행사 발표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얼어붙은 북중 접경 다리를 건너자 한글로 쓴 도로 표지판과 붉은색 혁명 구호들이 나타납니다. 지난 13일 북한 관광 재개 준비차 나선 경제특구를 찾은 서양 여행사 관계자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정일 생일을 맞아 집단 공연에 동원된 주민들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Today coincides with February 16th, Kim Jong-il's birthday, and what's happening behind me is the mass dance. 북한이 코로나19 국경 봉쇄 이후 5년 만에 서방 여행객들에게 빗장을 푸는 시점은 다음 달 2일.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한 여행사는 오는 24일 나선으로 출발하는 3박 4일 관광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총국의 협력사로 알려졌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인과 미국인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他现在那边还没有完全对外开，这个团首发的就我们旅行社作为旅行社被邀请过去的，韩国的不行，就不能是韩国人。 앞서 북한은 지난해 이맘때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가장 먼저 국경을 열었습니다. 북중 이상기류의 신호이기도 했던 만큼 이번 관광 재개를 두고 중국 당국은 말을 아꼈습니다. 中方一贯对中朝各领域的交流合作持积极的态度。我们对具体旅行社发布的有关信息不做评论。 지난 1년 북한을 찾은 러시아 여행객은 881명에 그쳤고 신청자 미달로 출발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통령의 날 연휴 미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워싱턴 DC와 플로리다 올랜도, 시애틀 등 미 전역에서 대통령의 날에 왕은 없다는 이름의 시위가 동시다발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휘하는 연방 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등이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가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3를 라이브로 공개했습니다. xAI는 그록3가 테스트에서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딥시크 모델을 앞섰다고 주장했는데요. 엔지니어와 함께 라이브로 등장한 머스크는 그록3의 연산 능력이 이전 버전 대비 10배가 넘는다며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말했습니다. xAI는 그록3의 에이전트 기능을 갖춘 지능형 검색 엔진인 딥서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구글, 오픈AI와 검색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지난달 한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던 북한군의 철수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교전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YTN이 전투 당시 북한군들의 교신을 입수했는데 현장의 처참한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들이 쿠르스크주에서 철수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던 지난달 중순. 당시 우리 정보당국과 여러 외신들은 대규모 사상자 탓에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전투 참여 동향이 없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쿠르스크주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지난달 중순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 사이에 이뤄진 교신에선 포화 굉음이 수시로 들려왔습니다. 포성이 울린 이곳은 북한군들이 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을 펼친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교신에선 이곳을 도화장이라 지칭하며 폭격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 지금 도화장에 집중 포화력 받아서 지금 지루 응대가 일부 부대엔 군의관이 배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의관이 북한군 소속인지 러시아군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장에서 부상병을 직접 처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버스들 둘 부상당해서 지금 군의용지장 여기서 처치하는 중이다. 다른 전장에서는 우크라군의 박격포 사격에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교신에 담겼는가 하면 바이밀리 박격포가 500m에서 지금 집중 사격한다. 수준 못하고 있다. 암호 어구와 함께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몇 명 남았는가? 빨리 중지해라. 해당 교신을 입수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당시 철수설이 한창 불거졌던 시기 이를 부인하며 여전히 북한군과 전투 중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북한군들이 전장에 있었다는 정황이 이번 교신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북한은 대규모 파병 대가로 군사이송이라든지 ICBM 재진입 기술,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받아낼 것이 더 많다는 속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만 4,000명 이상이고 3분의 2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북한군 최대 3,000명이 쿠르스크에 추가 배치될 거라고도 전망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명품 패딩을 입고 차에서 끼니를 때우는 이른바 강남 학부모를 패러디한 코미디언 이수지 씨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풍자 영상을 보며 시청자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공개된 이후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 중인 이른바 강남 엄마 패러디 영상입니다. 겨우 4살인 자녀를 수학학원까지 직접 운전해 등원시키고 차량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학원가 엄마의 모습을 꼬집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제기차기 사교육 강사 면접을 보거나 반존댓말과 영어를 섞은 특유의 화법으로 과자를 먹다 발견한 딸의 천재성을 과시합니다. 제이미가 어느 날 그걸 딱 이렇게 깎아를 봤더니 그 개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줘요? 라고 아기가 그걸 캐치해서 벌써 수를 이용하는 거죠. 아,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이수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누리꾼들은 열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지만 맘카페 여론은 엇갈립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영상 속 브랜드의 패딩을 민망해서 못 입겠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과장된 연기로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착될까 불쾌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해당 명품 패딩을 팔겠다는 게시물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에 성대모사로 잘 알려진 개그맨이지만 독창적인 콘텐츠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이수지의 다른 영상들까지 덩달아 인기입니다. 최근 드라마 촬영장에서 팬들을 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배우 차주영도 인간 복사기 이수지가 놓칠 리 없습니다. 근데 너네 어떻게 가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요. 아 진짜 야 어떡해 잠깐만. 내가 차 불러줄게. 영상 첫머리에 각색한 코미디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댓글에는 이수지가 완벽하게 현실을 고증했다며 좋아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딸기 주산지인 충남 논산시가 한류를 바탕으로 지역 농식품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선보였습니다. 네, 현지 반응은 뜨거웠고 수출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지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약 5,000km 떨어진 충남 논산에서 온 딸기를 맛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 딸기보다 크고 과즙도 풍부하다 보니 현지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도 인기를 누리긴 마찬가지입니다. Dibandingkan stroberi lokal, ini warnanya lebih merah, lebih besar dan manis ya. Stroberi lokal agak sedikit asam,
tapi yang ini lebih manis. So kita cobain 3 ya. Ada yang mini cake dan cupcake. Semoga puas ya rasanya ya. 논산 씨가 베트남과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농식품 해외 박람회를 열고 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딸기와 배, 샤인머스켓 등 논산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쉴 새 없이 팔려나갔고 각종 문화교류 행사가 열기를 더했습니다. Terima kasih telah memilih kota Jakarta sebagai kota untuk Festival Strawberry tahun 2025. Kita berharap festival itu akan lancar, sukses, dan juga nantinya laris, dan ini juga meningkatkan kerjasama antara Jakarta dengan kota Nonsan.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은 수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유통업체 6곳과 2,450만 달러, 우리 돈 352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 크게 인기를 끌는 바로 K푸드의 중심에서는 논산의 농식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7년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논산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판로 확대에도 나서면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 가운데 다른 상위권 의대에 진학하려고 다시 수능을 본 뒤 자퇴한 의대생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모두 113명이 기존 학교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퇴한 휴학생 대다수는 다른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팩트 추적이 만난 전문가들은 지금의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지만 군사정권 시절 헌법 잔재가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 자격을 부여하고 계엄 선포권과 주요 인사 임명권, 법률안 제2요구권과 제출권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게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팩트추적은 87년 헌법의 한계를 짚어보고 일반 시민과 전문가, 여야 정치 원로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바람직한 권력 구조 논의 방향 등을 모색합니다. 오늘도 막바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7.5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확대되고 있어서 산불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령 중이고요.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맑겠지만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날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5.7도, 안동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구 5도, 광주가 3도가 될 텐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